쉽게 토지 거시를 성장하는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투자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내용이니까 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꼭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한 번만 들으시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감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공부가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죠. 법률이라든지 이런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좋은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고 수입도 좋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돈을 투자를 위해서 벌려면은 이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투자를 위한 공부는 왜 안 하죠? 요령을 바라고 어떤 예? 운을 바라고 행운 이렇게 봐야되더라고요. 같은 연결 조금만 하면 적나라하게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돈 버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돈 버는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건 투기죠, 투기. 돈 버는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초중고 12년, 대학교 4학년, 직장에서 승진시험 공부만 한 거지 몇 년인데 또 공부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왜? 평생 해야 되니까. 재테크는 평생입니다. 줄 때까지 하는 거죠. 세금과 연결되니까. 이때는 세금 있나요? 부모님은 다 내주지 않나요? 회사가 다 내주고.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평생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지. 평생이니까. 이제는 뭐야? 내가 세금 만들어야 되니까. 세금 나라에서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뭐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없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공부가 돈 세상,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거죠. 기본은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언어. 언어. 그래서 정보를 돈으로 연결시켜주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아니면 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오죽하면 지식과 지식을 풀어낸 지혜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지혜입니다. 최고의 재산입니다. 지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돼. 찾기 검색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식이지 이렇게 풀어내야죠. 지혜. 지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시험용입니다. 솔직히. 투자할 때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나한테 도움되나 안 되나? 이런 지혜. 지식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 완천록지 아시죠? 완천록지. 완천록지는 입지가 괜찮은 곳에 있기에 일단 그 완천록지가 벗어나면은 한눈에 마음에 들게 마련이에요. 딱 완천록지에 있으면은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어떤 곳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게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완천록지니까 저렴하겠죠? 덜컥 계약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중개사 통하지 않고 법무사 통해서 쌍방으로. 그다음 난리 부르시죠, 당연히. 왜 난리 부르셔요? 개발이 안 되니까. 완천 녹지는 개발이 안 되죠. 이렇게 있고요. 농지를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있고 사후처를 진행하지 못해 고생한 분 있습니다. 농지증 발급, 농협경영계획서, 농지취득 인증서, 농대장이죠. 이제 농지원부, 그다음에 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증서, 주말농장, 이행강제금, 대순자격, 농업인 등등 이렇게 많은데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농지를 덜커덕 그냥 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그때 고생만 하고 고생하죠. 공부 안 했으니까. 그다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다시는 농지 투자 안 해." 이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순서가? 다시는 안 한대. 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공부 전혀 안 하셔. 제가 뭐라 할까요? "예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러죠. "차라리 그냥 주택 투자를 낫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게 농투자에
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크게 나중에 다칠 사람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냥 조금 빠져나온 것뿐이죠. 손해 없이. 이득도 없이.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팔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도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궁합이. 그렇죠?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기승전결. 농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맨날 이것만 공부하면 뭡니까? 그 투자할 때. 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세금하고 이런 건 전혀 몰라. 양도세 할 때는 또 그냥 돈이 필요해서 팔아요. 급하니까. 체계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뭐만 체계적이에요? 요때만 좀 신경을 엄청 써요. 차나 마나 이런 걸로 공부 이때만 해요. 이 사이에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요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매입부터 양도까지 매도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든 농지든 임야든 뭐 다른 토지든 잡종지든 공장이든 다 그렇게 해야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요거 한 번만 투자해 두면 한 번만 우리가 알면 어떤 그 케이스를 해서 한 번 돈을 벌어 봤다. 그다음부터는 응용은 절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해 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고수가 되는 거죠, 이 분야는. 또 다른 또 영역을 또 도전하고. 그게 고수죠, 이게. 그래서 그 의미를 알 겁니다. 처음에는 저 시간을 들이셔도 하셔야 됩니다. 사례도 많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본 다음에 머릿속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집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례 다 보시고 이해하는 거죠. 또 언젠가 오픈할 수 있는 정도로. 요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중개업 소통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중개업 소통에서 계약했으니 소유권 이전이 어찌어찌 되었지만 참으로 걱정되죠. 현재 국토개혁 이용하는 법률이 2003년인가 시행됐습니다. 2003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이게 토지 투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토지 이용 관리법이 있었어요. 토지 이용 관리법.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하면 토지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관리법이에요.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소유 입장에서 돈이 되었죠. 그때가 좋았죠. 2003년 이전에, 2002년 이전에 땅만 사두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서 관리 알아서 해줬으니까 누가 국가가 이제는 안 돼요. 왜? 계획이 먼저잖아요. 계획이 이용은 나중이죠. 그러니까 선 계획 후 이용. 이제는 뭡니까? 땅을 이용하려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야 돼요. 예전에는 관리해 주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용이죠. 이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죠? 20년이 넘었네. 2024년이니까. 넘은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 계획은 뭐 해야 돼요? 정부가 토지 계획화 했으니까 그게 이해하죠? 그 계획을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인사이트 그다음 풀어가야 되고 알겠죠? 정부의 역할은 공공복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긋나지 않게 나만을 위한 공부 연구가 아니라 공공복리에 맞게끔을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화가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국가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제가 토지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히 이해해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공법 공부하고 세법 공부하면 되죠. 뭐 그거 공부하면 뭐 만점 아니더라도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라고 하면 그게 투자에 연결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꼭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무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죠. 저보다 고수도 많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이지만은 저는 토지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법을 주어서 공부하는 양이 많네요.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뭐 상가, 뭐 제가 다 주택 다 상대를 할 수 있었어. 지금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하셨다고요.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KU 녹다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겉핥기죠, 결국은. 집중도가 떨어진 거죠. 한편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너무 많으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특정 분야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겸손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인제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알면서도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재개발, 재건축 모른다. 상가를 물어본다. 그냥
뭐 제가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말 믿지 마시고 딴 분한테 고수분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당연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토지하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왜? 조례가 틀리잖아요, 지역마다. 어느 해당 지역에 가서 조례가 여기서는 됐어. 다른 해당 지역 B라는 데서는 여기는 돼서 여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가 똑같이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다르듯이 없는 거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조례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조례가 다릅니다. 주차장도 다르죠. 건축 조례, 도시계획 조례가 무지하게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다르죠.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개발해야겠다는 경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 현지인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말짱 꽝이죠. 조용히 지켜보고 배우는 것이 더 좋죠. 저 역시도 처음에 가면은 아무 안 하고 초보자인 것처럼 하고 갑니다. 아는 척 아무 소용없어 이거. 내가 딴 데 가서 한 거를 여기 가서 백날 얘기해봤자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참고를 기억을 해서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이게 중요하구나. 나도 이것도 이용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은 대한민국 공통이잖아요. 법률은. 그죠? 법률은 대한민국 공통이에요. 조례는 공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렵죠. 그죠? 근데 알면은 쉽고. 그렇죠? 저 역시 생소한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가고, 공무사무소 가고, 인허가 담당자, 이장님, 뭐 또 막 여러, 다 만나러요. 땅부터 만나지 않죠. 땅부터 만나면은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설계사무소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전국구 설계사무소 됐지만 이제는 안 돼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사무소 손잡는 것이 좋죠. 많이 아니까. 그다음 담당자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서로 미비된 대처도 빠르고 투시도 색감도 뭐 이런 거 전부 전국구 뜨잖아지만 그래서 이런 거 설계도는 잘 들겠죠. 하지만 이 현지인하고 자주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 지역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 지역을. 아니면 해당 지역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지혜죠. 전문가를 소통하는데 어떻게 나의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해봤자 이 전문가보다 많이 알까요? 지역에? 모른다고 보고 들어가야 돼요. 저 역시 현장 임장하면 모른 체 합니다. 그분 말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죠. 여기는 왜 다르지? 그럼 다른 부분만 여기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큼요. 좀 그쵸? 근데 이거는 지식 공부죠. 지혜 공부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경매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공부하니까 이런 것도 가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 물건이 다? 이걸로 승부를 내잖아요. 토지든 부동산은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 깁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는 것이 있고 결국은 재테크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60세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 그러니까 많이 사례가 듣고 임장을 통해서 많은 분과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는 여윳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윳돈으로. 이렇게. 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손이 가고 발로 많이 다듬어져야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애매한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수업 중에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동 땅은 1년에 몇 명이나 밟을까요? 명동, 가을이. 강남 땅은 몇 쌍 오갈까요? 제가 보는 토지 변경, 예, 보는 땅 시세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밟는 곳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많이 밟을수록 비싸지는 게 당연하죠. 아닌가요? 그쵸? 강남역은 사람이 뭐 얼마 1년에 몇 명 밟을까 발자국 뭐 중복되는 거니까 뭐 억이 넘겠죠. 그러니까 그건 1억은 넘는 겁니다. 이게 있고요. 해당 토지를 구하고
1년에 3번, 4번 밟는 토지와 수백 번을 밟는 토지 비교하면 어느 게 쉽자고요? 당연히 수백 번 밟는 토지가 비싼 거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면 오는 거니까. 이거는 1년에 3번 밟는, 3, 4번 밟은 토지는 안 오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수요가 없어. 수요가 없는 곳은 내가 팔고 싶을 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비싸더라도 우리는 투자자니까 출구가 정확해야 되죠. 출구가 정확하게 되니까 아, 어느 게 비싼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1년 세네 번 밟는 게 너무 좋아서 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발로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땅이 있으니까 땅은 배신하지 않죠. 토지는 그 주인을 알아봅니다. 땅 주인은. 내 땅을 많이 아껴주는구나. 그쵸? 많이 아껴주는구나. 내가 땅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죠?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땅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네. 보답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땅 방치하고 있으면 이 땅은 배신합니다. 배신한다고요. 에이, 내 땅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야 이거. 그래서 배신한다고요. 그래서 땅은 가급적 자주 밟아주고 찾아주고 지켜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사람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인 이외에도 더 많이 하겠죠. 많이 밟아주면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많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장 여윳돈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교가 억지인가요? 수업시간 이것이 진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진다 이 얘기입니다. 오프라인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너무도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방문하는 일이 적어지죠. 현실이죠. 2번 갈 거를 1번밖에 못 가고 뭐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강조합니다. 차로 2~3시간 몰리는 것은 피하라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리가 멀면은 10번 가고 1번밖에 안 갑니다. 그럼 땅이 배신한다고요. 토지 땅이 주인은 몰라본다고요. 주인인지 아닌지.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까지 안 와봐. 외로워 죽습니다. 땅은 스스로 누군가 와서 밟아주기 기다리는데, 개발해주기 기다리는데. 그게 그죠. 여윳돈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 가까운 데 가시면 괜찮은데, 투자와 시간을 비교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시간이 이깁니다. 시간이 결국은 길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기는 건 좋은데, 땅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투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예를 해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적인 표이지만 중반 제가 한참 활동할 때 기업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기업부동산 땅이 금시에 변한 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시세 10만 원짜리 100만 원 샀어. 지금은 갑자기 주변 지역이 200만 원 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중내 한해 했지만 그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애환이 많은데 보상을 받고 다 써가는 집에 살면서 시간을 기다린 자는 이겼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땅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음은 급해 손절만 하신 분들은 땅을 치시면 참 많고 그때는 과거에는 말이야 소리야 하면서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이긴 투자는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되 많이 손으로 밭으로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내가 땅만 사고 한 번도 안 갈 땅이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건 반대합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가보고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농막이라든지 체력 힘써 가지고 쉴 수도 있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 땅과의 대화. 이 땅은 내 주인이 왔다. 이렇게 혼자 한 말.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나 왔다. 잘 지내라. 이런 거. 왜? 땅도 듣는다니까요. 땅 주인 누군지 알아요. 바뀌면은 기분 나빠하고 안 좋아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자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밟아줘야 됩니다. 밟아주는 만큼 땅은 가치가 있게 돼요. 내가 한꺼번에 혼자 밟기 힘들면 그게 이제 뭐예요? 땅을 청토한다든지 절토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경계를 한다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동지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참 희한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집이 겉에 보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이 자식들은 노심초사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이 부부는 싫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살았으니 살고 싶겠죠? 근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 인제 결국은 병원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간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폐가가 되어 기둥이 부서지고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이거 보면. 사람 살 때는 집이 잘 버텨줘, 땅도. 근데 사람이 없으면 한두 달 되면은 금방 폐가가 됩니다. 살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려요. 벽도 막 무너지려고 하고 막 무너져요. 신기하죠, 이거? 그죠, 맞습니다. 집도 사람 살면 희한하게 재구조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집 구조를 못하는 것은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시골집 가면 그렇더라고요. 일반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냄새나고 막 이렇죠. 그 건물도 꼭 살아있는 것 같처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 지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땅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건 느낌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압니다. 손이 많이 가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빨리빨리가 부실공사입니다. 천천히 도배할 거 여러 번 발라줘야 정확히 발라주고 급하게 한 번만 딱 하고 가면 이거는 부실공사죠. 그죠? 콘크리트 타설 공사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땅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한테 더욱더. 그냥 묻지마 투자해서 한 번도 가지 않을 땅. 그건 땅은 절대 비춥니다. 1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오다 가다 가실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왕년에 3년에 2배 벌었네, 5년에 3배 벌었네, 이런 말 진짜 듣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과정은 모르잖아요. 결과만 두었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다? 100%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왕년과 지금의 또 왜 달라요? 컨디션이 또 달라졌잖아요. 그분이 설사한다고 해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데 똑같이 따라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괜히 성공 사례 듣지 마세요. 이거 정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조합니다. 그분의 성공 사례는 그 당시의 컨디션으로 성공한 거지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컨디션이 아니죠. 컨디션이 바뀌었잖아요. 정책도 바뀌고. 근데 내가 똑같이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그건. 실패 100%.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성공은. 그냥 부럽다. 돈 벌었네. 마인드가 어때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걸 위해서 난 보완해서 뭐가 하면 될까? 현 시점을 판단할 수 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쪽박차기 좋은 시장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이 초보자한테는 좋습니다. 그죠?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작은 돈을 여러 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초보 투자자를 위한 꿀팁, 초보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 그런 거죠. 그 마음가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게 이 책들에 책에도 제가 교재에 있거든요. 토지투자 따라하기. 거기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좀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를 교재로 얘기합니다. 교재로. 그러니까 법률이라든지 이론보다는 뭐가 좀 중요합니다. 실전적인 실무, 실전 실무 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합니까? 실전에서 활용되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죠. 실전에 쓸 수 있는 지식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되도록이면은 아무도 안 밟는 그런 땅은 나 혼자 조용히 쉬는 곳이지 그 땅은 쉬는 곳이지 투자용 땅은 아닙니다. 조용히 쉬는 곳은 사람이 적게 오는 게 좋겠죠. 근데 투자용 땅은 사람이 많이 밟을 수 있는 위치, 입지 그게 아니면 나라도 혼자서 밟아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많이 밟아주는 땅, 한 번도 안 밟아주는 땅, 당연히 땅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개의 스토리죠. 네 개의 스토리, 그렇죠? 네 개의 스토리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한번 그거 들어보시면 스토리죠. 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초정기반이라든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네 개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초보 토지를 처음 해보신 분들의 아마 좋은 마인드가 리셋되지 않을까
있어야죠. 마인드 컨트롤. 요렇게 접근해야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고수가 되고 싶다. 영어 고수가 되고 싶어요. 영어 눈콩자. 회화. 영어 능통자 거 했죠? 원어민 수준 되고 싶죠? 오늘 처음에 뭐부터 배웁니까? 단어, 수거, 이런 것부터 배우죠? 그죠?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문장, 소문장,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많이. 언어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워요? 암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암기를 가지고,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 만들잖아요,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통자는 뭐 하는 겁니까? 능통자는 뭐예요? 그 이제 이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능통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2단계는 쉽다합니다. 2단계가 무지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 언어들을 뜻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언어는 하나의 언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른 언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부터 익히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토지도 부동산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투자가 왜 익숙해진 거예요? 아파트 이런 대화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쉬워지는 거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가 더 어렵습니다. 언어가 투자 언어 오히려 이거는 실무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죠. 쉽습니다 아직. 바로 이게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토지 투자를 처음에 접근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접근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우리가 토지를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제 막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당연히 어려운 게 맞죠. 어렵지 않으면 그분은 이미 토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언어를 자꾸 익히면서 토지 투자 연구반이라든지 토지의 사람적으로 이 언어의 대화를 읽고 투자를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를 처음 접하신 분한테 정말 정말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라고 하고 이렇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토지 투자자한테 처음 접근하신 분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하였거든요. 네 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가지의 스토리죠. 네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자, 한 번쯤, 두 번째 보면서 인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